마법의 향기 술과 잠들지 못한 그리움.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란 방송이 있었다. 방송의 내용보다 제목이 좋아 젊은 시절 즐겨 들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지금 생각하니 의미가 좀 다른 것 같다. 밤을 잊을 정도 뭔가에 열중하는 느낌이 든다. 그게 밤낮을 거꾸로 일하는 사람이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면서도 고독과는 먼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밤에 그대가 있고 대중매체가 그대라 지칭하는 사람은 청취자일 것이다. 남들이 곤히 자는 시간에 그리하지 못하는 걸 두고 밤하늘 별만큼이나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다. 가령 잠 못 드는 밤에, 아니 잠들고 싶지 않은 밤에, 낮보다 즐거운 밤에 등등 저마다 처한 그날의 밤을 두고 한마디 하면 그 모두 멋진 표현이 될 것이다. 몇 분 후면 자정이다. 곧 아직은 오늘이다. 잠시 후면 오늘이 어제 되고 내일이 오늘이 되어버린다. 한밤중이다. 날과 날은 이렇게 한밤중에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하루와 하루가 바뀌는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잠으로 때운다. 한밤에 깨어 습관에 못 이겨 한 갭이 물고 한 모금 먹는다. 아직은 오늘인 이 한밤에 먹는 술은 처음이다. 그게 술이 되기 전 생약 상태로는 내가 극찬하곤 한다. 마법의 향기로 냄새를 나타낸다. 마법의 향기를 오래전, 즉 내가 홀로 되고 또 약초를 알게 된 후부터 실같은 뿌리 서너 개를 라면에 넣어 끓여 먹곤 했다. 그때 생각은 그걸 넣음으로써 라면국에 건빵 밥으로 채운 음식이지만 내 건강을 지킨다는 믿음에서였고 실제 그랬다. 무릇 라면의 국물은 기름이 많아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설거지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법의 향기를 조금 넣으면 라면의 기름기가 거의 없어진다. 나그네 시절 움직이는 궁전 굴림방에서 나의 한 끼 식사 후 설거지는 물이 필요 없다. 역으로 물을 마음껏 쓸 수 없으므로 달리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마법의 향기를 라면에 넣어 기름을 분해하는 것이었다. 라면의 수프는 한국인의 평균 간에 아마 맞추었을 것이다. 따라서 물과 수프의 양을 각자 조절해야 한다. 나는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많이 붓지 않는다. 따라서 라면 하나 끓일 때 수프는 반이면 된다. 그래야 나중에 국물까지 버리지 않고 설거지하기가 쉽다. 화장지와 물수건으로 굴림방에서 냄비를 닦는 게 내 식의 설거지다. 그게 버릇이 되어 비회당에서도 그렇게 한다. 가끔은 수프가 없는 사리를 산다. 까닭은 라면 2개 끓이면 수프 하나가 공짜로 생기므로 그것과 사리를 조합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라면 맛이 된다. 수프를 만든 회사와 사리면을 만든 회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내게 있어 그만큼 중요한 마법의 향기 술을 한밤중에 먹는다. 막 자정이 넘어 새날이 밝았건만 세상은 칠흑 같다. 마법의 향기는 매우 강하고 맛은 약간 맵다. 향기가 있는 약초는 오래 끓이면 안 된다. 약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술병통 구멍을 보니 2011년이라고 적혔다. 3년 숙성이 되었다는 뜻이다. 한 모금 마시기 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이상하게 강한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서 한 모금 입안에 물고 세심하게 맛을 음미했다. 어라? 매운맛이 사라졌다. 술량과 비교하면 들어간 마법의 향기는 보통 대차 개념으로 먹을 때에 비하면 많아도 너무 많다. 그런데도 향기가 순화되었고 매운맛은 사라졌다. 숙성한 과정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술의 농도는 아주 투명하다. 흔히 아는 하수오주는 이것에 비하면 탁한 편이다. 마법의 향기 술을 먹으며 을 듣는다.
이 밤 처음부터 잠들지 못한 것 아니었다. 초저녁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현악 사중주 세자르 프랑크의 것을 듣다 말고 골아떨어졌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전에도 두어 번 나타난 무대였다. 진눈깨비가 내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외딴 곳에서 길을 잃어 당황하다가 깬 꿈이다. 잠들지 못한 그리움이란 그리움이 철철 넘치거나 사무초 초저녁부터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한밤중은 그게 아니었다. 그런데도 머릿속에 잠들지 못한 그리움이 맴돌기에 얼른 같은 제목의 노래를 틀었다. 듣다 보니 생각이 노래 빠져 마치 초저녁부터 한숨 붙이지 못하고 밤과 씨름한 것 같다. 그것도 그리움으로 말미암아서 말이다. 노래에 맞추어 생각을 꿰맸건 아니건 이제 슬슬 그리움이 밀려든다.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리움을 딱히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다. 알았다가 잊힌 사람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 한때 갈등으로 말미암아 미워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마법의 향기, 이 맑은 술잔에 비친다. 아랫배까지 밀었다 내뱉은 구수한 담배 연기가 술잔에 어리는 그리운 얼굴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하루의 시작을 술로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려면 자정에 잠들지 않아야 하고 술을 좋아해야 하는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법의 향기 술을 달리 먹어보았다. 대충 1대3 타서 얼음을 서너 조각 넣어 휘휘 저어 차갑게 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려고 물방울이 생긴 유리잔을 드는데 향기가 확 난다. 바로 마법의 향기다. 이상하다. 원액으로 먹을 때는 향기가 거의 나지 않는데 물을 타서 차갑게 하니 향기가 살아났다. 매운맛도 살아났다. 문제는 이게 아니다. 3년 숙성시킨 그대로 먹었을 때는 몇십 년 묵은 곤약 못지않게 부드러웠다. 물로 희석하여 차갑게 하는 술이 그에 비해 몇 배 독해졌다. 이때 한 생각이 난다. 얼마 전에 원삼주를 먹을 때 경험한 게 마법의 향기 술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 도술은 물을 타거나 차갑게 하면 독주가 되어버리므로 그대로 먹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어떤 약술은 그대로 먹으면 독해 물과 얼음을 타면 순해지는 것에 비하면 원삼주와 마법의 향기 술은 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술잔에 어리는 그리운 얼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남은 밤잠을 청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정신이 말똥말똥해졌다.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건 내 마음이 아직은 망부석에 그것이 아니란 말이기에 즐기는 이 밤이 길지만은 않다. 이러다 몇 시간 견디면 밤은 여명에 밀려 내일 이맘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고 나는 빛에 노출될 것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하루 시작이다. 2014년 9월 1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